저는 오늘 엄마한테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엄마와 동생이 제 방 앞에서 울고 있어요. 이렇게 말하고도 손이 떨릴 정도로 나도 놀랐다. 평생 참고 참아 넘기고 이해해야 한다고만 생각해왔던 내가 처음으로 가족에게 나라는 존재를 내세웠던 순간이었다.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이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아무도 몰랐다. 우리 집에서 딸의 역할은 늘 정해져 있었다. 설거지, 빨래, 청소, 엄마 병원 모시기, 장보기. 나는 시키면 하고 안 시켜도 내가 눈치껏 했다. 왜냐면 안 하면 불편한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. 반면 내 동생. 20살이 넘도록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다. 엄마는 사소한 것도 죄다 나에게만 부탁했다.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. 마트 좀 다녀와라. 빨래 좀 돌려라. 근데 같은 말도 동생한테는 못했다. 아예 입을 못 댔다. 아휴, 얘는 아픈 손가락이야. 이 말로 모든 게 끝이었다. 나도 아픈 손가락이고 싶었다. 그리고 며칠 전 평생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 있었다.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은 내 여행 경비.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이었다. 친구들과 호주 여행,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결심. 그런데 엄마가 말했다. 그 돈 집 이사비에 좀 보태면 안 되겠니? 여행은 꼭 지금 갈 필요 없잖아.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. 아니, 내 돈을 왜? 내 삶을 왜? 숨을 한 번 들이켠 뒤 소리쳤다. 왜 저한테만 그래요? 동생도 여행 가려고 돈 모으잖아요. 왜 저는 만만하니까요? 엄마는 오히려 나를 꾸짖었다. 넌 왜 항상 이런 데서 동생을 끌고 오니? 너 정말 못됐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. 결국 엄마는 마지못해 그래, 미안해라고 말했다. 하지만 그 사과엔 단 한 톨의 진심도 없었다. 그냥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말. 나는 엄마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. 내가 더 못되게 느껴졌다. 내가 문제인가? 내가 예민한가? 그 질문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. 하지만 아니었다. 며칠 뒤, 우연히 엄마의 방에서 들은 전화 한 통.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. 얘는 어릴 때 너무 아프게 키워서. 내가 더 미안해서 그래. 내가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이 있어서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더 울컥했다. 엄마가 동생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다.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평생 뒷순이었다는 사실은 다시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다. 엄마의 마음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나는 딸이었다. 나는 가족이었다. 나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.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. 엄마가 동생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한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밀어내는 건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.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겠다고. 그리고 오늘 사건은 다시 터졌다. 엄마는 또 동생 편을 들었다. 또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했다. 또 동생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감싸줬다.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. 나 이제 이 집에서 독립할게. 더 이상 누구의 대용품처럼 살고 싶지 않아. 엄마와 동생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. 아마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지.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.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. 지금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? 동생도 말했다. 누나, 장난하지 마. 누나까지 없으면 안 돼. 평생 처음이었다. 두 사람이 나를 붙잡은 건.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. 짐을 다 챙긴 나는 현관 앞에 섰다. 나도 가족이고 싶었어. 엄마에게 딸이었으면 좋겠었어. 근데 평생 2등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할래.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딸, 제발 가지 마. 엄마가 잘할게, 정말 잘할게. 동생도 울먹이며 말했다. 누나, 나도 잘할게. 누나한테 너무 미안해.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. 나 잠시 나를 위해 살아볼게. 시간 지나면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.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.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을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안개의 서재였습니다.